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있는 교수 이문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틱장애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제가 또 환자분하고 보호자분들한테 주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ADHD든 틱이든 결국 이제 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피질, 선조체, 시상하부, 피질, 요거를 간단하게 영어로 약어로 줄여서는 CSTC 회로라고 하는데, 이 회로와 이 병이 둘 다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틱이 있는 친구들을 평가를 해보니까 ADHD가 공존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거꾸로 ADHD가 있는 친구들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또 틱이 있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ADHD 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평가를 하죠. 되게 미묘한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근거 기반으로 하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 좀 재미있는 게, ADHD 약과 구분할 수 없는 가짜 약하고 같이 투약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 걸 보면, ADHD 약을 투약했다고 해서 가짜 약을 먹은 아이들에 비해서 틱이 증가하지 않는 걸로 연구 결과에서는 나오고, 이게 일관된 소견입니다. 근거 기반으로 쓰여진 교과서들 보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ADHD 약을 처방을 하면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는 틱이 조금 더 나타나거나 좀 더 심해지는 아이들을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아직 학술적으로 이게 뭐 성립이 된 건 아니지만, 틱이 있는 친구들이 환경적인 신호에 대해서, 지금 ADHD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ADHD로 해서 약을 먹는다라는 것들이 내적인 긴장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2차적으로 틱이 조금 더 나타나기는 하는데, 학술적으로 따져볼까 하고 들어가면 거기서는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나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ADHD인 아이들에서 틱이 생기거나 틱이 좀 심해졌다고 해서 기존의 ADHD 약을 끊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틱에서 아이들이 제일 크게 보는 피해는, 틱으로 인해서 자신이 참여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성장, 발달, 배움의 기회, 어울림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제일 큰 피해거든요.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과 상관이 없이 똑같이 참여를 시키라고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못 본 척 하실 수 있으면 못 본 척 하시고, 근데 내가 그 말 안 해가지고 내가 화병이 생길 것 같아서, 부모님이 그걸로 또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다 하면 하세요. 뭐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는 부모님의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아이가 그 이야기 듣고서는 틱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예후가 좋다라는 점을 아이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불안이란 거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일단 부모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되게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부모님 자신도 스스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시고 아이한테 교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권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틱에 대한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학기 초에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아예 나는 틱이 있어라고 아예 그냥 오픈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아이들이 틱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아이들 놀린다는 거거든요. 나는 틱이 있다고 오픈해보면 다른 아이들 입장에서는 틱 가지고 놀리려고 뭐 할 건덕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차라리 그때는 오픈하고 넘기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누구나 사실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흔한 것이고, 대다수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예후가 상당히 좋다,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고, 이제 또 하나 조금 더 붙인다고 하면, 아이들은 인지 발달상 이런 것도 혹시 감염병이 아닌가, 저 아이가 틱을 하는 게 나한테도 옮겨오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들만 아이들한테 좀 확인을 시켜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틱이라고 하더라도 그 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내 인생에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리하면서 지낸다고 하면 사실은 별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지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들 보기엔 아니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로 그렇게까지 지금 신경을 지금 쓸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고 틱으로 인한 영향을 좀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틱이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 많은 그늘을 비치지 않게끔 스스로의 불안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사족을 붙이자면은 비약물학적인 지금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검증된 정보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틱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